자, 이제 샤시 철거를 하기 전에 일단 보양 작업, 저 에어컨 이제 덮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짐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프라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보양, 이런 식으로 보양을 완벽하게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보양 아주 제대로 해놨습니다. 제대로 해놨고요. 자, 냉장고 혹시나 기스 갈까봐 이런 식으로 보양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양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철거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철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최과장 시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은 아산에 은공 3일이라는 곳으로 이제 전체 상 교체를 하러 왔고요. 지금 창교체 이외에 도배, 그 다음에 확장방 이런 공사들이 있는데 그런 공사들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어떤 공사를 할 건지 일단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철거팀을 공장 직원이 와서 직접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철거 업체랑 이제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철거 전문 업체가 와서 이런 식으로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 분만 한 4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 보시면은 이런 부분, 저번에 항상 제가 영상에서 중요시했던 부분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보이고거나 보이기도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보이고 아니라 미장을 해가지고 이제 수평을 잡아서 창호를 얹어야 튼튼하게 작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 발코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보시면 튼튼해 보이지만 좀 가까이서 한번 당겨서 한번 봐주세요. 자, 소가는 비어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샤시를 얹으면 굉장히 빠르고 편하죠. 여기다 고인목만 얹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빈 공간, 그 다음에 이 시멘트 자체가 약해요. 누수로다가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 준비장 이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이 위에다가 실리콘 백날 쏴봐야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옹벽에다가 방수 작업을 해야만 실리콘이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작업하는 중이라. 지금 이 부분도 안방상입니다. 안방상 지금 철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손바닥이 들어갑니다. 높이 자체가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텅 비어있는 공간인데 항상 이제 영상을 저희들 보시는 구독자님이나 고객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요 스티로폼입니다. 요 스티로폼. 자, 고인목 어디다가? 스티로폼 위에다 보여야죠. 이 힘을 받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 우레탄폼 승진하고 여기에다가 구장을 해놓고 바닥을 버티는 곳을 딱딱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준 후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인목을 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인목 얹기도 유용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처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런 측면들 보면은 이런 틈새들 보입니다. 이런 틈새들도 우레탄폼 충진해서 꼼꼼하게 작업하고 나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정도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확장입니다. 확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바닥, 타일 있던 거 걷어내고 엑셀 파이프 여기서 보일러 배관 연결해가지고 기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안에 벨트가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이중창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창이 이만큼이 나오겠죠. 이중창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부 이 단열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과간이 아닌 공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곳 단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측면, 그 다음에 우측면 그런 식으로 디귿자로다가 이제 단열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이제 주방 내창입니다. 주방에서 세탁실 베란다 나가는 곳인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빈 공간에 미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창호로 얹어서 시공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외부 발코니, 이쪽 외부 발코니가 이제 물매 안으로, 물동경 안으로 시공을 해야만 차후에 누수 위험성이 많이 줄고 누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창호를 좀 안으로 돌출시켜서 앵글 시공하고 그 다음에 단열 작업하고 이런 부분까지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 중간 과정 보여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샤시 밑에 원래 있던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접착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먼저에 보여도 이런 부분에 이제 하중을 버티기에는 이제 좀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뭐 영상으로만 제거한다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려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뒷미장, 이 뒷미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만큼 창호가 실질적으로 시술을 잴 때 이만큼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딱 제거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서 창호를 얹어서 방수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엄청 넓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지저분하게 있던 타일하고 위에 미장밥을 좀 다 철거를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옹벽화, 이제 벽돌을 쌓아줄 건데, 이제 제가 한 구연장 전부터 이제 문제는 크게 없는 건데, 이제 나중에 또 혹시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외부 샤시 쪽에도 벽돌을 넣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보드 단열재를 좀 얇게나마 하나씩 더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타일 쪽에 좀 물이 생긴다든가 뭐 결로가 살짝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좀 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폼본드로 부착을 한 후에 이제 벽돌 쌓고 이제 사춤하고 타일 붙이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 분합창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텅 비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고인목 꼬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영상처럼 이제 몰탈 사춤, 몰탈 사춤을 이용해서 이것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위에 샤시를 얹어가지고 시공을 하면 샤시가 절대 처질 일이 없습니다. 자, 고인목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는 그거는 빨리 하고 쉽게 공사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더 걸려도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방. 예, 좀 전에 그 많이 비어있던 곳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공간 지금 예, 몰탈 이용해가지고 예, 지금 미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위에다가 이제 또 조로 물 뿌려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예, 단단하게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빈 속 안까지 어느 집이든지 예, 다 꽉 채워서 튼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확장방 배관 연결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왔더니 시멘트를 벌써 얹어버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아이소핑크 50mm, 예, 50mm 바닥에 전체에 깔고 지금 테두리들도 50mm로 옆면까지 단열을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몰타를 이제 벗어 이제 미장을 반듯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래야 이제 바닥하고 좌우측 전면 측면에서 오는 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럼 미장 마감 해가지고 완료된 후에 깔끔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역시 어느 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한 3m 조금 넘는데 이 부분도 여기 이제 앵글, 예, 밑으로 칼브로 안 받고 예, 밑으로 앵글 작업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줘야 이제 태풍이 와도 이제 안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타일 붙이기 전 과정입니다. 샤시를 처지지 않게 이 벽돌과 고인목 이 사이를 우레탄 폼으로다가 쭉 싸가지고 그걸 잘라내고 타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사춤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 꽉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양생이 되면 얘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창호가 내려앉지 않게끔. 근데 이걸로만 마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차피 타일이 앞에 붙으면서 얘를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레탄 폼을 여기다 쏴놓는 게 맞을까요? 시멘트 사충을 이용해가지고 창을 처지지 않게 넣어주는 게 맞을까요? 예, 저는 뭐 소비자님들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창호는 세월이 흘러도 안 쳐져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여기 단열은 바깥쪽으로 보면은 우레탄 폼이 절반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앞레일이 까지지 않게끔 사충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사충 다 하고 나서 이제 타일 작업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뭐 외부에서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예, 타일을 붙이면서도 뭐 시멘트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몰타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넣어줘야 되고, 또 이제 사충할 때도 시멘트 비율하고 또 모래 비율하고 잘 맞게끔 몰타를 이용해야 이제 더 튼튼한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까지도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작업을 참관하고 직접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높은 부분에 벽돌 싸져 있고 여기다 지금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타일을 뭐 보면 실리콘이나 아니면은 뭐 본드나 이런 걸로 이제 붙이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예, 그런 걸로 붙여버리면은 이제 겨울철에 냉이 들어와서 얼고 녹고 누수가 생겨버리면 타일은 그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차후에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시멘트, 떠붙임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 드라이픽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몰타를 사용해서 저는 붙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공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내부 창 같은 경우 지금 우레탄 폼을 충진을 해야 되는데 저 속 안쪽은 많이 떴어요. 근데 바깥쪽하고 안쪽은 한 1cm 정도만 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폼 총 두께가 여기 1.5mm 정도 되거든요. 얘가 안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폼 총을 사면은 이런 식으로 빨대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중간 정도를 먼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에 중간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쏘기 전에, 폼 쏘기 전에 물을 뿌리는데 뭐 겉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속 안으로, 이 속 안으로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폼 총을 이용해 가지고 꼭다리 안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중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을 채워주고 또 바깥쪽 가서 또 쏘고 안쪽은 안쪽에서 한 번 더 쏘고 이런 식으로 총 3회, 많이 뜬 데는 한 4회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폼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폼 작업합니다. 자, 천장 보시면 되게 많이 떠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끝에는 붙어 있습니다. 거의 1cm도 안 떠 있어요. 자, 이게 수평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이 부분도 우레탄 폼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폼을 쏠 때는 이제 물은 기본입니다. 물은.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충분히 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안에까지 깊숙이. 예. 이제 마스킹을 해놓고 실리콘을 쏠 건데요. 이제 항상 보면은 실리콘은 제가 두 가지를 갖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외부 전용 실란트, 하나는 안에 쏘는 변성, 변성 실리콘. 이런 식으로 해줘야 차후에 페인트 칠을 하던 뭐 탄성 코트를 뿌리던 그 칠이 먹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실리콘을 안쪽에다가 칠을 해버리면 겨울철에 탄성 코트나 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실리콘이 있는 부분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꼭 실리콘은 외부용, 내부용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실리콘을 쏠 건데요. 지금 보통 뭐 전동 실리콘을 사용을 하지 누가 손으로 당기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동 있습니다. 외부 쏠 땐 전동으로 쓰고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편합니다. 잡아 당기는 게 여기 외부 실란트 전용 건입니다. 대신에 손으로 완력으로다가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통 다 쐈습니다. 소셋이 저 전동 건보다 빠릅니다. 이게. 네, 실리콘을 다 이제 충분한 양을 여기다가 이제 쌌으면 이제 헤라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반듯하게 꾹꾹 눌러가지고 밀착이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쁘게요. 이제 외벽 단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이 보드, 요것이 이제 이 보드입니다. 이 보드 페인트 전용인데 뭐 13T도 있고 23T도 있고 33T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장만 갖다가 붙여놨을 때 과연 얘가 단열이 얼마만큼 되고 이제 외벽하고 내벽 온도 변화 차이를 얼마만큼 막아주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단열 이 보드가 아무리 두꺼운 거를 쓴다 해도 한 장 가지고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일 두꺼운 거 써봐야 33T짜리를 쓰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단열을 잡기 위해서 이건 이제 최소입니다. 최소 단위로 50mm 아이스 핑크 특허 벽산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안쪽에다가 길 밀착 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빈 공간 폼 충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보드로 마감판이라고 합니다. 이 마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보드를 한 장을 더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보드 위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열을 잡으려면은 외내부 온도 변화,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열재 역할인데, 한 장만 갖다 붙여서는 서로 연결을 해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결 부분에 우레탄 폼을 삽입을 해가지고 얘를 충진을 해서 이제 기밀성을, 밀도를 줘가지고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한 장 가지고는 너무 얇다, 단열층 자체가. 그래서 기본 이런 식으로 단열재 따로, 이보드 마감판 따로 해가지고 이제 교차 시공을 이용해서 단열층을 두껍게 해줘야만
벽 안쪽에 나중에 이 벽 안쪽에 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결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현상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보드 한 장 붙이는 작업은 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이 50T에 13T, 단열층은 60mm를 지금 기본으로다가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보드까지 다 붙여놓고 나서 이제 사이드 샷이랑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 실리콘 처리 실리콘 처리만 해주고 나중에 여기다가 실만 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50mm 먼저 외벽에 붙이고 빈 공간 충지까지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나서 요거 다 양생시키고 요거 이제 다 잘라낸 다음에 이제 제 두 번째 100mm 이제 단열재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50mm 1차 하고 2차로다가 100mm까지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이 창호 부분이 지금 대략 한 5cm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목공 마감, 석고보드 마감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총 150mm까지 작업이 단열 작업이 돼서 폼 충진까지 지금 완료하는 상태고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쪽 같은 경우 먼저 미장하기 전에 올려놨던 단열재, 이 단열재랑 연결을 해서 단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미장되어 있는 부분에 냉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야 밑에 부분에 그러면 습이나 결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창호 밑부분은 작업이 다 끝난 상태고 이제 옆벽 이쪽 부분에 50mm 단열재와 이보드 23mm 해가지고 총 70mm 지금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외벽 원래 발코니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열 작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영상 공사 다 맞춰놓고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